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친환경 에너지 드림을 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꿈 앞에 현실의 벽이 그것도 무려 4개나 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계획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장벽들을 하나하나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00기가와트.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해서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다 합친 것보다 무려 4배나 더 많은 양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게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달성하겠다고 한 재생에너지 목표치입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야심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2023년에 30기가와트였는데 이걸 불과 15년 만에 120기가와트 이상으로 늘리겠다? 이건 뭐 말 그대로 우리나라 에너지 지도를 아예 새로 그리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멋진 비전이 지금 아주 거대한 현실의 벽에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녹색 전환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는 그런 장애물들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벽이 대체 뭔지 하나씩 제대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벽입니다. 꽉 막힌 전력망. 이건 정말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에너지를 아무리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그걸 실어 나를 도로가 꽉 막혀 있으면 그냥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바로 그 전력망 문제입니다. 이 개통병목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전기가 다니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게 너무 좁아서 차가 꽉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만든 재생에너지가 이 도로에 진입할 틈이 없는 거죠. 발전소는 계속 짓고 있는데 정작 전기를 보낼 길이 없다니.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럼 이 꽉 막힌 고속도로 넓혀야겠죠? 근데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자그마치 72조 8천억 원입니다.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이죠. 다른 데 쓰는 돈도 아니고요. 오직 이 전력망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에만 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문제가 더 와 닿으실 겁니다. 송전선로, 변전소, 변전 용량, 뭐 하나 빠짐없이 2038년까지 어마어마하게 늘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태양광 패널 몇 개 더 짓고 풍력 터빈 몇 개 더 세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전기 동맥 전체를 싹 다 뜯어 고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전문가의 경고가 그래서 더 뼈아프게 들립니다.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건설 속도가 못 따라오면 그 목표는 그냥 텅 빈 숫자에 불과할 거다라는 거죠. 정말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벽, 그러니까 전력망 문제를 봤고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 바로 시스템의 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벽, 혼란스러운 신호입니다. 이건 에너지 시장의 규칙 자체가 너무 낡아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낡은 시장 규칙이라는 게 대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전력 가격이 너무 딱딱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해가 쨍쨍하거나 바람이 세게 불 때 전기를 많이 만들어도 제값을 못 받는 거죠. 발전량이 이렇게 들쭉날쭉한데 가격은 그대로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누가 선뜻 여기다 수조 원 투자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어렵죠. 바로 이 점을 전문가가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수요에 따라 요금 체계가 유연하게 움직이는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논의만 무성하고 진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고장난 수준이 아니라 아예 변화에 적응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장벽인지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벽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산업의 격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뒷받침해줄 우리나라 제조업, 그러니까 공급망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 숫자 정말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95%. 2023년에 우리나라가 쓴 태양광셀의 95%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겁니다. 이게 불과 5년 전만 해도 50%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증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사오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에너지 안보에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 쪽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기술 격차가 꽤 커요. 지금 세계적인 회사들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14메가와트급,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터빈을 돌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10메가와트급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제일 중요하고 큰 프로젝트들은 외국 기술을 빌려와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자 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데 정작 그 기술이랑 부품은 다 외국에서 사와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그로 인해 생겨나야 할 일자리나 경제 성장의 기회는 전부 다 해외에 뺏기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병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 지갑 사정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야기일 텐데요. 바로 가격표 문제입니다. 왜 유독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는 더 비싼 걸까요?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그래프 좀 복잡해 보이죠? 여기서 핵심은 LCOE, 우리말로는 균등화 발전 원가라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전기 1kWh를 생산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발전소 짓는 비용부터 운영비까지 싹 다 합친 거죠. 근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 비용이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싸다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오죠? 세계 평균이랑 비교하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정말 비쌉니다. 이건 그냥 비싸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이 비용은 돌고 돌아서 언젠가 우리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찍힐 숫자라는 뜻이니까요. 자, 이렇게 4개의 벽을 다 살펴봤는데 정말 만만치가 않죠? 과제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이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뭔지 간단하게 짚어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 네 개의 벽은요,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어느 하나만 고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똑똑한 전력망 계획이 있어야 하고요. 재생에너지의 가치를 제대로 쳐주는 시장이 만들어져야 하고요. 또 우리 기술로 핵심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튼튼한 산업 기반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톱니바퀴가 동시에 착착 맞물려 돌아가야만 비로소 이 거대한 벽을 허물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의 녹색 꿈 정말 원대하고 멋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 꿈을 가로막고 선 현실의 벽 역시 정말 높고 단단해 보입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이 4개의 벽을 모두 뛰어넘고 이 녹색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